안녕하세요. 전남대학교 빅데이터 융합학과 3학년에 재학 중인 김상훈입니다. 저는 기말 레포트로 트럼프의 재선으로 인한 국제 정세의 변화와 이민자에게 끼칠 영향에 대해서 분석해 보았습니다. 주제를 선정하게 된 배경으로는 트럼프가 미국 제45대 대통령으로 재직했으나 이번에 재선하게 되어 2기 정부가 미국 제47대 정부를 이끌어가게 되었기에 아무래도 우리나라가 미국에게 큰 영향을 받는 나라이기도 하고 전 세계적으로 큰 영향을 끼치는 강대국이기에 이에 대해 분석을 하여 인사이트를 도출하고자 하였습니다. 저는 총 세 가지 결과물을 내고자 하였습니다. 첫 번째로는 트럼프 2기 정책에 대해 간단 명료하게 파악하기 위해 막대 그래프와 워드 클라우드를, 두 번째로 국제 정세를 파악하기 위한 의미망 분석으로 파이 계수 그래프, 그리고 중심성을 추가한 네트워크 그래프를,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트럼프의 이민 정책에 대해서 파악하고 트럼프가 이전 임기도 있기에 핵심 유학과 변화를 파악하기 위한 토픽 모델링을 제작하였습니다. 첫 번째로는 트럼프 2기 정부 방향에 대해 한눈에 파악하기 위한 워드 클라우드와 막대 그래프입니다. 데이터 수집은 비카인즈에서 트럼프 정책이라는 키워드로 이번 재선에 대한 데이터만 가져오기 위해 2024년 1월부터 11월까지 약 10개월 동안 14,937개 기사의 텍스트 데이터를 수집하였습니다. 데이터 전처리는 각 행에서 제목과 본문을 결합하여 하나의 텍스트로 만들었고, 텍스트에서 한글 외의 문자들을 공백으로 대체하여 분석에 불필요한 텍스트 문자나 영어들을 제거하였습니다. 그 여러 공백을 하나의 공백으로 축소하여 텍스트에 불필요한 공백을 제거하였습니다. 그 단어 토큰화를 진행하였고, 그리고 단어 빈도를 계산하여서 이제 길이가 한자 이하인 단어들은 제거하였습니다. 그리고 불용어 또한 제거하였습니다. 제가 제거한 불용어 목록은 다음과 같고, 기사에 주로 사용되는 단어와 그 트럼프 정보를 나타낼 만한 단어가 아닌 것들은 모두 제거하였습니다. 이렇게 그 빈도수가 높은 상위 20개 키워드로 막대 그래프를 제작해 보았고, 이 막대 그래프를 통해서 도출할 수 있는 인사이트는 첫 번째로는 경제 중심의 정책 우선순위입니다. 트럼프 정부는 이제 경제 중심의 정책을 가장 강조하며 이제 경제 호황기를 기반으로 한 강력한 경제 성장 전략을 추진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수출, 무역, 관세 키워드가 빈도가 높은 것을 보아 관세는 특히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갈등에서 핵심적인 정책 도구로 사용되며 경제 키워드와 밀접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수출과 무역은 미국의 보호 무역주의 기조와 이제 트럼프의 미국 우선주의 전략의 일부로 보입니다. 우선주의는 트럼프가 반복적으로 언급하는 슬로건으로 이제 모든 정책의 중심에 미국을 우선으로 두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한국과의 밀접한 관계입니다. 한국 키워드는 두 번째로 빈도가 높았는데 이제 미국 경제와 밀접하게 연관된 국가이기도 하고 이제 트럼프 정부가 한국과의 경제 안보 협력을 중시했음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한국 언론에서 발행한 기사들을 수집한 텍스트이기 때문에 빈도가 높은 것으로 보입니다. 세 번째로는 중국과의 경제 정책 및 정책 갈등입니다. 이제 미국과 중국 간의 패권 경쟁과 이제 트럼프의 대중 관세 정책이 이제 중국 키워드를 북악하고 있고, 이제 네 번째로는 기술 및 산업 정책인데, 반도체는 이제 글로벌 AI 반도체 산업의 급성장 속에서 미국의 기술 경쟁력 강화가 트럼프 정책의 주요 축, 이제 그리고 엔비디아와 AI 발전에 따른 반도체 수요가 급증한 것이 배경입니다. 머스크와 테슬라 키워드는 일론 머스크가 트럼프의 친기업적 정책 기조의 중요한 인물로 부상하였기에 이제 빈도가 높게 나타났습니다. 다섯 번째는 바이든과의 비교입니다. 바이든은 현직 대통령으로 이제 트럼프의 1기 정부와 정책적 차이점 및 경쟁 구도를 중심으로 자주 비교되었습니다. 그리고 2기 정부 출범 이후 바이든 정책과 대조되는 강력한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전달하고 있기에 빈도가 높은 것으로 보입니다. 결론적으로 트럼프 2기 정부 정책은 경제 중심의 보호무역주의, 기술 경쟁력 강화, 그리고 중국과의 무역 갈등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이 데이터를 기반으로 워드 클라우드는 상위 60개 빈도가 높은 단어로 색상은 그레디언트 기법을 사용해서 중요한 키워드들에 더 진한 색깔을 부여하여 그려보았습니다. 이제 이 워드 클라우드와 막스 그래프의 총평으로 이제 트럼프의 이기 정책은 이제 경제 성장, 기술 혁신, 국제 경쟁을 중심으로 보호 무역주의와 글로벌 리더십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전개됨을 알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현재 초강대국인 미국이 대선을 거쳤기에 최근 국제 정세를 파악하고자 국제 정세 파악을 위한 의미망 분석을 진행하였습니다. 데이터 수집은 국제정세 키워드로 기간은 2024년으로 적고 수집하였습니다. 다운로드한 그 기사의 총 개수는 8,180개입니다. 데이터 전처리는 CS 파일 로드 후 이제 한글 텍스트만 남기고 불필요한 문자는 제거하였고 공백을 처리하고 각 텍스트의 아이디를 부여했습니다. 그 형태소 분석은 이제 형태소를 분석하여 명사 및 동사 형용사 추출하였고 의미 있는 단어만 남겼습니다. 그리고 불용어 처리 및 유효 통합도 진행하였습니다. 제가 진행한 불용어와 유의어 처리는 다음과 같고 이제 유의어에 조금 더 집중적으로 처리하였습니다. 파이계수 그래프를 그려봤는데 이렇게 그려졌고 이제 이 파이계수 그래프로부터 이제 얻을 수 있는 인사이트는
파이기스 그래프는 국제 정세가 군사적, 경제적, 외교적, 역사적 요인들로 구성된 복합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이제 군사 및 안보 이슈는 핵무장, 인도 태평양, 러시아 등으로 이제 확인할 수 있었고, 이제 영업이익, 매출, 국제 경제 변화의 그래프를 보아서 경제적 연계성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 평화통일, 정상회의, 국제 협력의 키워드를 보아서 이제 외교와 협력 그 문제도 이제 확인할 수 있었고, 그 영토 분쟁, 러시아의 역할을 보아서 역사적 갈등과 지역 문제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국제정세는 이렇게 다층적 요인들이 얽혀 있었으며 각 이슈는 이제 정치적, 경제적 그리고 군사적 안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다음으로는 중심성을 추구한 네트워크 그래프를 그려보았는데 이제 이 그래프에서 확인할 수 있는 인사이트는 이제 주요 허브 키워드는 국제정세, 대통령, 미국입니다. 네트워크의 중심에 위치하면서 이제 다른 키워드들과 가장 많은 연결성을 보입니다. 국제정세의 논의는 대통령과 미국을 중심으로 형성되며 국내 및 국제정치와 외교의 핵심 논의임을 시사합니다. 대통령 키워드의 높은 중심성은 정책 결정권자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그 우크라이나 전쟁, 푸틴, 러시아의 그 네 개가 이제 묻혀 있는 걸 보아서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된 키워드들이 강한 연결성을 보이며 국제 정세의 주요 논의가 군사적 갈등과 안보 이슈에 집중되고 있음을 나타냅니다. 두 번째로는 연결 강도가 높은 클러스터입니다. 이제 외교와 협력 관련해서 연결 강도가 높았는데 외교부, 정상회담, 협력과 같은 키워드들이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이는 국제협력 및 외교적 조정이 국제 정세의 주요 구성 요소임을 나타내고 특히 한국과 서울이 포함된 것은 지역적 논의의 중요성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경제와 대선을 보아서는 이제 대선, 강화 홍보 키워드 연결은 이제 정치적 캠페인과 경제적 관계의 국제 정세에 중요한 위치에 차지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세 번째로는 이제 김정은, 북한, 중국의 키워드를 보아서 지역적, 국제적 연관성입니다. 북한과 중국이 연결되면 동북아시아 정세에 긴밀한 상호작용을 보여주고 김정은 키워드가 포함된 것은 한반도 비핵화 및 안보 이슈가 여전히 주요 논의로 다뤄지고 있다면 시사합니다. 세 번째로 트럼프의 이민 정책에 대한 토픽 모델링을 진행하였습니다. 이민 정책을 파악하는데 토픽 모델링을 사용한 이유는 이제 주요 핵심 내용을 파악하고 이제 트럼프의 이전 임기의 데이터와 현재 출범하는 2기 정부를 시간순으로 분석하기에 용이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데이터 수집은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서 진행했습니다. 45대 대선 기간 2015년도 6월부터 2016년 11월까지, 그리고 45대 임기 기간 2017년 1월부터 2021년 1월까지, 47대 대선 기간 이제 2024년 1월부터 현재까지 명확한 분석을 위해서 기간을 정확하게 수집하였습니다. 데이터 전처리는 다음과 같이 진행하였습니다. 이제 기본 전처리로 한글의 문자를 제거하였고 중복된 내용도 제거하였습니다. 짧은 문서도 이제 제거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명사 추출 및 중복 제거를 하였는데 형태서 분석을 위한 명사만 추출하였고 이제 중복 단어를 제거하여 고유 단어만 남겼습니다. 그 단어 빈도를 계산하여 이제 상위 단어 추출 빈도수가 200 이하인 단어만 필터링하고 이제 데이터 전처리를 기반으로 이제 LDA를 사용하여 8개의 토픽을 추출하고 이제 토픽별 주요 단어를 추출하여 각 토픽의 특징을 파악하고 상위 10개 단어를 추출을 시각화하였습니다. 제가 진행한 불용어 유의어 처리는 이렇게 세 가지 데이터에 각각 이렇게 다음과 같고 이제 변화를 살펴보면 이제 45대 대선과 불용어 처리의 변화로는 이제 45대 대선과 45대 임기 기간은 주로 정치적인 단어들이 중심이었으며 특히 트럼프, 대선, 대통령과 같은 단어들이 많이 포함했습니다. 47대 대선은 이제 국제적 협력과 경제적 효과가 중요한 키워드로 떠오르면서 국제협상, 정상회담, 경제 등의 단어가 불용어 목록에 추가되었습니다. 이는 글로벌 협상과 국제 관계를 중심으로 한 변화가 이제 반영된 결과입니다. 유효 처리로는 이제 45대 대선에서는 주로 트럼프와 같은 정치인 이름에 집중하여 유효 처리를 했는데 이제 45대 임기에서는 경제적 요소를 강조하는 경향이 있어 무역협상, 경제 등의 단어가 유효로 통합되었습니다. 47대 대선에서는 정상회담과 국제협상 등의 외교적 요소가 주요 유효로 등장하며 트럼프 같은 이름이 여전히 일관성 있게 처리했습니다. 이제 제가 만든 토픽 모델링은 45대 대선 기간은 다음과 같고 이제 45대 대선 기간 이제 1차 대선 기간에서 추출할 수 있는 인사이트는 토픽 첫 번째로서는 이제 탈퇴, 브렉시트, 유럽연합, 테러 등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는 이제 트럼프가 이민 문제를 외교적, 국제적 관점에서 다루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특히 이제 브렉시트나 테러 문제에 관련된 키워드들이 등장하는 것으로 보아 이제 그는 이민과 관련된 안전 문제에 집중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테러와 관련된 키워드가 강조되며 외국인 이민자들이 테러리스트로 간주될 위험에 대한 논의가 있음을 나타냅니다. 두 번째 토픽에서는 이제 연설, 우리, 미국인 등이 나타나는 것을 보아 이제 트럼프는 자신의 연설을 통해 우리라는 표현을 강조하면서 이제 미국인 중심의 정치적 입장을 표명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토론, 방송 지지율 이제 이 토픽에서는 이제 트럼프는 공개적인 토론이나 방송을 통해 이민과 관련된 정치적인 의견을 제시했음을 알 수 있고, 그 네 번째 발표, 정부, 국경 등의 키워드가 중심을 이루고 있는데 트럼프는 이 시기 동안 이제 이민 정책에 대한 구체적인 발표를 통해서 미국 정부의 강력한 이제 이민 단속 의지를 보여주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결론적으로는 이제 트럼프의 이민 정책은 국가 안보와 안전을 최우선시하고 있고 반이민적 기조와 이제 강경한 태도를 통해서 이제 외부 위협으로부터 이제 국가 보호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 안전 원칙에 따라 이제 정책 발표와 논의 전개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첫 번째 임기 기간의 토픽을 이제 모델링 해보았는데 이제 정리해 본 것입니다. 이제 첫 번째 토픽에서는 글로벌 성공 경영자 토픽이 주를 이루며 이제 여기서 낼 수 있는 인사이트는 이민 정책이 경제적 관점에서만 논의되며 경제 성장과 경영 성공을 위한 역할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에서는 멕시코 국경 테러의 키워드를 보아 국경 장벽 건설 및 이제 불법 이민 단속 강화하고 이제 보호와 이제 안전을 최우선시로 다루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토픽에서 백악관 유권자 지지자를 보아서 이민 정책 관련 정치적 대응과 이제 지지층을 결집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코로나19 일곱 번째 토픽은 이제 코로나19 체류 유학인 토픽을 봐서 팬데믹 상황에 따른 체류 및 유학 정책 변화와 이제 코로나19와 연계된 이민 정책이 조정을 됨을 알 수 있습니다. 이때 아무래도 이제 코로나가 되게 닥쳤던 시기라서 이제 격리 이런 키워드들도 토픽들도 주를 이루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결론적으로 이제 트럼프의 이민 정책은 국경 보호에서 시작해 경제적 이익, 법적 논란, 국제 협상 등으로 다각화되었습니다. 그리고 팬데믹 시기에는 사회적 거리두기와 체류 정책 변화가 주요 이슈로 부상했습니다. 이민 정책은 시간이 지날수록 이제 법적, 국제적, 사회적 문제와 밀접하게 연계되어 변화했습니다. 47대 임기 기간을 토픽 모델링 해보았는데 이제 이 토픽 모델링을 정리해보면 이제 트럼프 정책 변화 선거 토픽에서 이제 트럼프의 이민 정책이 선거 전략의 일환으로 활용되며 정치적 변화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평화, 우크라이나, 북한의 토픽에서는 이민 정책이 현재 국제 안보와 문제와 연결되어 논의되고 있음을 알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이민 정책을 외교 및 안보 전략으로 활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출 글로벌 산업, 이 경제적 관점에서 노동력과 경제적 기여를 논의하고 있고, 이제 이민 정책을 산업 및 경제 성장과 연계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미래, 분야, 기술, 이민. 이 토픽에서는 전문 기술 이민과 미래 지향적 정책을 부각하고 있습니다. 전문 분야 인재 활용에 중점을 두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결론적으로 이제 47대 대선 기간 현재 이제 이 정부가 출범할 때까지의 기간을 보아서 트럼프 이민 정책은 선거 전략에서 시작해 국제적 협력, 경제적 효율성, 그리고 전문 기술 인재 활용으로 확장되고 있습니다. 초기는 정당 간 갈등과 그 이제 국가 안보를 강조하고 있었는데 이후 미래지향적 이민 정책과 이제 법적 논의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이민 정책은 점차 정치적, 경제적, 국제적 변화를 반영하면서 이제 트럼프의 정책 방향성에 따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제 변화를 총평해보면 이제 45대 대선 기간에는 이제 국내 안전과 국경 보호를 강조하면서 테러리즘과 이제 불법 이민 문제를 핵심적으로 다뤘는데 이제 45대 임기 기간에서는 이민 정책을 경제 성장과 무역 협상의 일부로 활용하였습니다. 그리고 현재 이제 47대 대선 기간에서는 이제 국제 협력, 경제적 안정, 그리고 글로벌 협상을 중심으로 논의하고 있고 기술 이민 및 전문 인력 활용과 같은 이제 미래지향적 정책을 부각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트럼프의 이민 정책은 국내 안보에서 시작해서 이제 경제적 효율성과 국제적 협력으로 진화했으며 점차 복합적이고 다각적인 접근 방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치적 전략에서 시작해 이제 글로벌 리더십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이제 제가 내린 이제 총 분석 총평입니다. 트럼프 2기 정부는 경제 중심 정책과 첨단 기술 산업 육성을 통해 이제 보호무역주의와 국제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삼고 있고 최근 국제 정세는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 중국 견제, 글로벌 협력이 주요 축으로 하고 있고 이제 군사적, 경제적 갈등과 외교적 협조가 병행되고 있습니다. 그 이전 트럼프 이민 정책은 안보 중심의 강경 기조에서 이제 경제와 국제 협력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진화해 왔습니다. 이를 통해 트럼프 정부는 경제, 안보, 외교의 조화를 통한 글로벌 리더십 강화를 추구했음을 알 수 있고 이제 결론적으로 이제 트럼프의 재선으로 이제 국제 정세는 미국 우선주의와 보호무역주의 강화, 중국 경제와 글로벌 경제 재편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민 정책은 이제 국경 통제 강화가 이제 함께 이제 경제적 효율성을 강조한 기술 전문 이민 정책으로 변화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제 최근에 들어서 이제 스템 전공은 이제 미국에서 그래도 그 이민자를 줄이지 않고 있는데 이제 이를 보아서 그 전문성을 가지고 기술을 가진 이민자들은 이제 좀 열린 마음으로 바라보고 있고 이제 미국 우선주의 정책을 펼치는 트럼프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멕시코나 이런 불법 난민들이 이민하는 것에는 좀 강경하게 대응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럼 지금까지 여기까지 제가 발표한 트럼프 재선으로 인한 변화될 국제 정세와 이민 정책의 변화였고 이제 저희 한국인의 입장에서 바라보면 아무래도 스템 전공이나 이제 기술적인 역량을 가진 이민자들은 조금 넓게
넓고 수용적으로 받아들일 것으로 보이고, 그렇지 않으면 조금 더 강경하게 변화될 것 같다는 것이 저희 예측입니다. 네, 그렇다면 지금까지 발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